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두산에너빌리티가 반등을 했죠. 11월 13일날. 근데 금요일날 종가는 목요일날 반등을 되돌리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자, 종목이 조정을 받는 건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적용이 돼도 조정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목이 나빠서 또는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두산에너빌리티에 해당합니다. 근데 종목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건 높아서 조정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뭐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벌어지죠.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벌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동평균선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실적이 좋아지는 최소한의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 차이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시장이 빠졌을 때. 자, 그럼 시장이 빠졌을 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주가는 올라가는 폭 자체가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보다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최소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칠 때까지 조정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최근 들어서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미증시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땠죠? 미증시도 조정을 줬고 미증시 조정과 함께 한국 시장도 조정을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미증시가 셧다운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셧다운 해제된 이후에 셧다운 기간 중에 했었던 게 있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경제 지표들이 안 나왔어요. 근데 경제 지표들이 나오겠죠. 이제 셧다운 해제가 됐으니까.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이 셧다운 기간에도 올랐었던 주가를 받칠 수 있었겠느냐?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AI 거품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AI 말고 지금 투자할 데가 있나요? 아니, 주식 투자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AI를 빼놓고 어디다 투자를 한단 말이죠. 즉,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실적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이격 조정이 있는 거지 지금 뭐 미래 가치가 훼손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26년도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스닥 또는 S&P 500을 하락시킨다.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가 무엇보다 이제 내년이 되면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1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금리가 장기적으로 우하향 기조에 있다는 건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달 돼서 양적 긴축, QT죠.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 유동성 국면이 다시 펼쳐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유동성 국면이 나오기 전에 최소한의 실적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따르는 조정 구간이 있는 거지 지금 추세가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AI 관련된 또는 AI에 파생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군들을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는 주도주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내용을 보면 코스피는 3.8% 빠졌고요. 코스닥은 2%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어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5% 빠졌고 삼성전자 같은 거 5%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다른 종목군들이 있죠. 먼저 조정을 받았었던 거. 알테오젠 금요일 날 안 빠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금요일 날 오히려 올랐어요. 펩트론 0.9% 하락하긴 했지만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이사항은 여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어때요? 제가 이 세 종목을 같이 샀거든요. 11월 12일 수요일 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12일 수요일 날 19% 정도 상승한 리가켄바이오가 더 강했다.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이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쪽에서 시세 구간이 계속 나온다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고 매수 구간을 잡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지만 시장 조정 구간에도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실제 제 계좌 수익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시장이 등락 구간이 좀 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등락률은 12%, 11%대 상승률이 있었고요. 실제 계좌 수익률은 33%, 코스피 등락폭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익 구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거의 8배 정도 높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요. 자, 특이점은 수요일 날 계좌 수익률 30%입니다. 그리고 조정폭이 꽤 컸죠.
목요일 날 32%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여기 33%까지 높아졌죠.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종목군 어떤 종목을 잡는지에 따라서는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다. 이 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매수 구간을 잡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AI 말고는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럴 때가 되면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네이버 뉴스 탭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 AI 버블 우려에 10만 전자, 60만 익스 붕괴. 이거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물론 미증시가 조정을 빨리 끝내고 올라갔다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지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최소한 미증시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증시도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소한 조정 구간이 1에서 2주 정도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셧다운 종료 이후에 이제 경제지표가 나오고 나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지금 나스닥도 하락하고 있는 하락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62평을 수렴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정말 계속해서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미래 가치에 대한 훼손은 없다. 단지 셧다운을 하고 무언가 정부단에서 일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약간의 이런 경기 상황의 문제점이나 이런 구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정을 주는 걸로 다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를 지나오면서 물가 지표라든가 경제 성장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최소한의 우리가 조정 구간이 지나갔다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지 여기서 나오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나도 안 빼고 그냥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발 우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발 우려에 코스피 3% 급락 마감, 개인만 3조 원 줍줍했다. 매수했다는 거죠. 밑에 내려보면 내용을 보더라도 흔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삼성전자 신고가, 하이닉스 신고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은 신고가 종목이기는 했지만 시장보다는 약한 종목이었습니다. 시장은 5월달, 6월달, 7월달 지나오면서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었다고요. 무슨 얘기냐? 시장보다 즉 시장이 강해서 억지로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시장 기준에서 먼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순환매를 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업종별로 제약이 상승했다. 그쵸? 제약은 뭐예요? 꾸준하게 신고가를 유지해 왔었던 거. 단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쵸? 이격 조정을 충분히 받고 올라왔다는 점. 리가캠바이오 마찬가지잖아요. 이러면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보면 ABL 바이오 최근에 요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를 못했는데 ABL 바이오 요쪽 구간 4월달 정도에서는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5월과 6월달 시세에 집중한다고 ABL 바이오를 못했는데 그 뒤에는 조선주하고 여러 가지 돌려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따 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결론은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지만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지 아까 전에 보셨던 그쵸?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목요일날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매수 구간 잡은 걸 여기 11월 13일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익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날 분할 매수한 요 내용 가지고 손실로 접어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분할 매수를 잡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는 여기 11월 14일날 장 끝나고 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5에서 7% 급락 마감. 중요한 거 주도주가 아닌 것도 함께 빠졌다. 보세요. 1번 이격이 크게 발생할 때 조정이 온다. 미증시 마찬가지, 한국시장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장에 조정을 줄 땐 주도주 아닌 싸 보이는 종목도 함께 조정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 주도주는 이격이 발생한 상태에서 조정, 저가는 계속해서 높아진다. 결론은 주도주만 해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 안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이격은 모두 줄여놨다. 시장 조정이 끝나는 걸 기다려야 된다. 그러려면 미증시의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미증시는 이미 62평을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반등 줍니다. 반등 확인해서
매수 구간 잡을 수 있는 점 충분히 있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소통방에서 여기 주도주에 대한 내용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조선 바이오 반도체 원전 AI 관련주 이 안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쵸? 제 계좌 수익률 이거 말고 이건 전체 제 계좌 수익률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제 종목단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죠? 결과 보면 어때요? 57%. 9월 달에는 15%, 13%.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수익이 커지죠. 57%. 이런 부분들도 일주일 전 내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내용인데 쭉 이렇게 보시면 11월 7일 로보스타 있죠? 장중에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고, 여기 밑에 보면 로보티즈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간 잡았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수익 구간 커지죠. 결과는 101%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그리고 이 내용 실시간 타점 공유하죠. 그리고 금요일날 바이오가 강했는데 11월 12일날 알테오젠 그쵸? 매수관 잡아라. 밑에 내려보시면 리가켄바이오 매수관 잡아라. 그리고 펩트론 매수관 잡아라. 그쵸? 이렇게 실시간 타점 모두 공유합니다. 이 중에서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것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가장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날도 가장 가겠다. 시장 폭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계좌 수익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제 신고가 보라 그랬는데 가격 보라 그랬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올만 하면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조정 받은 이후 반등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야지만 아까 전에 보셨죠? 이런 내용들 그렇죠? 충분하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는지겠죠. 즉 가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이런 내용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